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로도 떨어져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방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어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신혼이었어도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했고 빠르면 3개월 만에 남편의 파견 근무가 끝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는데 꽤 바쁜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했기 때문이었죠. 회사 일뿐만이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번역일도 의뢰를 해와서 틈틈이 퇴근 후에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는 남편의 누나인 형님과 여동생인 막내 시누이가 있었는데 모두 다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애들도 둘씩이나 각각 있었어요. 저는 일이 많아서 신혼이고 뭐고 그런 거 여의부를 처지가 못 되어서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남보기에는 제가 안쓰럽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유독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정태기가 없어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문단속은 잘하고 내가 틈만 나면 들르마. 그러자 시누이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며 말했어요. 그래 뭘캐 친정도 멀리 있는데 나도 한 번씩 자주 찾아가도 되지? 새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오빠도 없으니까 한 번씩 엄마랑 오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뭉쳐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안 그래요? 다들 신혼이면서도 혼자서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을 저를 생각을 해준다면서 던지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 반갑지는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챙겨준다는 의미로 그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는데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 와서도 보는 일도 해야 해서요. 누구 함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 지내는 편이 훨 나아요.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정없이 말하니? 우린 이젠 한 식구다. 네가 정태기 처인데 우리가 너를 잘 챙겨줘야 정태기도 마음 편히 일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얼마나 너와 가까워질 수 있겠니? 자꾸 부대껴야 한 식구처럼 서로 편해지는 거야. 엄마 말이 맞아요. 오빠가 있었으면 우리도 신혼집에 눈치도 없이 오려고 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많이 친해지게요. 뭐 시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였어요. 아가씨, 저를 생각해 주는 거는 고맙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설마 하니 저를 챙겨준답시고 제 신혼집에 무턱대고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아무 때나 찾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내 시누이한테서 톡이 왔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해요? 왜요?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 아빠가 등산 가셔서 엄마가 언니 집에서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비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 어쩜 아무렇지도 않게 집주인이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집에 오겠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가씨, 오늘은 안 돼요. 제가 퇴근 후에 선약이 있으니까 다른 날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비번이 어떻게 돼요? 적당히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저도 없는 집에 어머니랑 형님과 아가씨가 집에 있는 거는 신경이 쓰여서 싫어요. 지금 집도 엉망인데 그런 것도 보여주기 싫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는 말씀 잘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신우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그랬어요. 언니,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달라요. 아직 언니가 우리 집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도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서로 나누면서 산다고요. 실은 언니한테 할 말도 있고 하니까 퇴근이 늦더라도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비번은 톡으로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께는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고 아가씨도 오시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아서 한숨을 돌렸나요.
그런데 퇴근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너는 비번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지금 다들 먹을 거 싸들고 네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빨리 비번 불러라. 제 집 앞에 몰려와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비번을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싫은 티를 그렇게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찾아오다니 놀라웠어요. 8시쯤에 집에 들어갔더니 시누이들 애들만 해서 4명과 시누이들과 시누이 남편들과 그때까지도 식사를 이제 막 끝마쳤는지 작은 주방 식탁은 그릇들로 꽉 찼어요. 주인도 없는 집에 굉장히 편안히들 자기네들 집인 것처럼 잘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았어요.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왁자지껄하며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누이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그 좁은 신혼집에서 뛰어다녔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그런 모습이 행복하기만 하는지 미소를 띤 모습으로 저를 반기셨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했니? 어지간히 우리 며느리 부려먹으라고 해라. 배고프지? 아니에요, 어머니. 식사하고 왔어요. 그래,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라. 어머니, 그러기 전에 아가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아이고, 뭐 급할 거 있냐?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유학을 다녀와서 영어를 잘하지 않니? 학원 강사도 했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러자 내가 말씀해도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있는 자매에게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얼른 와서 얘기해봐라. 그때서야 와서 하는 시누이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 다름이 아니라 언니가 조카들하고 우리 애들에게 영어 회화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어차피 여긴 매일 오다시피 할 텐데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신에 제가 언니 저녁 식사는 큰언니랑 함께 매일 차릴게요. 영어 학습지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때요? 괜찮죠? 제가 순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셨어요. 아이고, 잘 됐다. 매일 여기서 저녁 먹고 가고 너는 집에 와서도 외롭지도 않고 네 시누이들이 저녁밥도 해놓고 기다려준다는데 뭐 어쩌냐. 그러자 형님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렇게 하자, 옳게. 옳게도 퇴근해서 피곤하니까 우리가 저녁상 차리는 시간 동안만 애들 넷이 한꺼번에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면 가성비 갑이잖아. 안 그래? 가성비 갑이라니? 누구한테 가성비 갑이란 소리인지 얼척이 없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중머리는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영어 회화는 아무리 조카라도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그랬더니 막내 시누이가 때를 쓰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언니, 저희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어때요? 우리랑 함께 매일 저녁밥도 함께 먹고 잠깐 동안만 영어 좀 가르쳐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시어머니도 한 소리 하셨어요. 넌 크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네 조카들이 아니냐? 그래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아가씨, 조카들 영어 공부 시키시라거든 차라리 돈 들여서 과외를 하시던지 학원에 보내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 오셔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싫어요. 정 하고 싶으시면 저만 빼고 형님이 아가씨 집에서 하시던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무라듯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마도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미국 물이 들어서 그런 줄은 안다만 싫어도 시댁 문화라 생각하고 적응해야 하는 법이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힘들겠지만 그래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거야. 알겠니? 그러자 형님이 또 한마디 덧붙였어요. 옳게, 우리가 왜 옳게가 우리를 불편해하는 걸 모르겠어. 나도 시집 갔을 때 다 겪었던 거라 이해해. 그렇지만 한 달 동안만이라도 눈 딱 감고 우리랑 그렇게 지내봐. 금방 친해져서 옳게가 지금 한 말 꺼내지도 않을걸. 또 시어머니께서 그 바통을 받아서 연달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식이 끝나고 해줬던 말은 기억하냐? 우리 집에 가오는 첫째도 우애,
둘째도 화목이라고 했었다. 네가 조금은 불편해도 가족 간이 화목하고 형제 간 우애가 있으려면 네 불편함 감수해야지. 우리가 너를 배려해서 네 뜻대로 해주다가는 우애고 뭐고 간에 남남처럼 지낸 거야. 생각해봐라. 네가 싫을 게 뭐가 있니? 정태기가 없는 동안만 우리가 함께 여기서 저녁 식사도 하고 또 네가 조카들 영어 공부도 해주고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알았지? 시어머니와 형님과 막내 시누이는 저를 마치 어린애를 어르듯이 달래는 말투로 제 집에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죠.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 의견이 최우선이죠. 회사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치는데 집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쉬어야 해요. 그래야 회사 일도 하는 거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받겠다는 심정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형님과 아가씨는 어린 조카들 육아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 댁에 가깝게 사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어머니도 이왕 저녁 식사를 차린 김에 저도 함께 챙겨주고 싶으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제 시간이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여기에 특별한 일 이외에는 오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인자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나신 표정으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는 네 시집 식구들이 그렇게도 웃음냐? 내가 새 식구라서 마음에 안 들어도 맨날 웃어주고 잘해주니까 그러냐?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서 한 식구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네 멋대로 할 거였으면 뭐하러 결혼했냐? 갑자기 돌변해서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감히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터달지 마라. 나도 성질이 없어서 너한테 많이 웃어주는 줄 알았니? 평생을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으니 마음이 쓰여서 겸사겸사 저녁밥도 챙겨주고픈 마음에 그런 건데 어쩜 넌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자빠졌냐?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제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 닥치지 못하니? 너는 시집 식구들한테 그런 배려도 없으면서 왜 내 아들과 결혼했니? 결혼식은 왜 했니? 그저 폰만 잡으려고 했어? 잘난 줄 알았더니 영 글러먹었네. 그러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내일 저녁에 또 오겠다시면서 시누이들 가족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주방에는 요리를 해서 먹고 간 흔적과 설거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채로 말이죠. 그걸 보니까 독도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충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내일 당장에 신혼 삶을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놓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지만 뻔히 소용이 없는 것인 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친정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알아봤어요. 한시가 급했던지라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신혼살림은 임시로 창고에 보관해두었고요. 역시나 퇴근 시간대가 되어가니까 어김없이 제 휴대폰에 전화벨이 불이 났어요.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나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고 하시길래 우리 결혼에 대해서 떨어져 사는 김에 더 한번 신중히 생각해볼까 한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내가 정택 씨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라. 아직 며느리로 단정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 알겠니? 그러자 제 성질 어느 정도 아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이왕 이사를 했으니까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을 드려볼게. 너도 화 좀 풀어라. 엄마가 한번 너한테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짐 싸들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너도 화가 났겠지만 엄마나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니? 아무튼 네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화 풀어. 알았지? 그래서 제가 코웃음 쳤어요. 아이고, 어쩜 네 집 식구가 아니랄까봐 하는 말도 똑같네. 내가 너랑 결혼했지 네 집 식구들과 결혼했니? 일 없으니까 너도 뭔가 뭔지도 모를 거면 나한테 영원히 연락하지 마라. 나 같은 여자 말고 네 집 식구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순종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 한 번만 더 긴 없이 연락하기만 해봐라. 알았어?
그때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그 길로 달려서 올라왔다고 전화질을 하고 난리였어요. 그대로 남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회사로 남편이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자기네 식구들이 제기했던 무례함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건 그거고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그 말에는 동의해 주었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더라고요. 그대로 시댁 식구들은 감히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식구가 되자는 구실 아래 마냥 저의 희생만을 강요할 일도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이런저런 일로도 부르지도 않아서 참 편하더라고요. 이미 며느리가 되겠다는 것을 보류를 한다고 선언했더니 이렇게 편하다니. 새삼 진짜로 남편과 헤어질까도 생각했어요. 행여나 제가 그럴까 봐서 남편이 시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신혼집을 다시 장만했더라고요. 이왕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으니 저도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혼인신고를 미룰 생각이네요. 저희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